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오늘은 시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특히나 자체 출제 지역 있죠? 이제 서울, 경기, 강원, 세종, 대구. 이 지역은 시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처음에는 평가원 지역. 평가원 지역은 이 지역 외의 모든 지역인데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면접 문제가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인 거죠. 공통 문제를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색에만 맞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공통으로 써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 어떤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대표적인 그런 문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제 지역에서 우리는 자체로 출제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출제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평가원 문제를 쓰지 않게 되죠. 물론 대구는 평가원 문제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해졌냐? 이제 서울에서만 있는 것, 경기에서만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책, 그 교육청의 기본적인 시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지역들은 시책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시책 공부가 엄청나게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책이 일단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좀 변수예요. 마냥 시책을 전부 다 공부하고 하기에는 지금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책의 양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실 거예요. 2차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면접 그냥 일반적인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일반적인 답변이요. 시책 말고 그런 답변을 하기에도 매우 힘듭니다. 버벅거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도 너무 안 나오고 그 와중에 시책까지 하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죠. 시책은 많으면 200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이거 다 언제 봐서 언제 답변에 녹여내겠어요. 그래서 시책의 공부 비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1차랑 2차가 공부 방향이 달라요. 1차는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많은 양을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매우 많은 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주제를 이것저것 다 공부했을지라도 실전 문제 있죠? 실전 문제에서 내가 공부한 것들 대부분 다 안 나왔어도 실전에서 나온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든 공부해 놨으면은 이건 성공이죠. 그렇죠? 내가 요만큼 공부했는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여기는 다 버리고 그래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은 성공인 거죠. 이게 효율성을 너무 따질 필요가 없던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놨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서술하는 거니까요. 네,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해놓으면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면접은 일단 방식부터 달라요. 내가 한두 번 본 거요? 답변으로 잘 안 나오죠, 말로. 그 점에서 일단 1차랑 다르고요.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2차는 이만큼이나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2차를 정말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를 하지도 못하는데 해놨는데 결국 나오는 건 달랑 4문제란 말이에요. 그 4문제에 내가 공부한 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은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2차의 기본 방향은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한 것을 최대한 써먹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읽다 보면은 나중에 답변으로 안 나오면은 그거 못 써먹는 거예요. 말로 안 나오면요. 그래서 준비는 했지만 결국 하나도 안 써먹었다라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즉 효율성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방대한 시책 속에서 그 시책을 얼마나 공부할 건지, 어떤 비중으로 공부할 건지 이거를 좀 목표를, 방향을 잘 세워야 된단 말이죠. 무턱대고 그냥 시책이 중요하다고 들은 다음에 시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꼼꼼하게 봐야겠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 공부 비중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역별로 한번 전략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시책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있나 라는 것을 뽑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책 문제를 선정한 기준은요, 시책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거나 그 지역만의 시책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책을 연계해서 답변해야 점수를 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한 문제, 당연히 시책과 관련된 문제고,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지문에 어떠어떠한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에 뭐 시책과 비슷한 설명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 교육청에 뭐 시책과 비슷한 뭐 어떤 교육청에서는 뭐를 중요시한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문제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기본을 보시면 그 중에 핵심만 복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전에서도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막 글은 긴데 크게 문제 푸는 데는 관련이 크게 없는. 그래서 그냥 지문에는 뭐 교육청의 뭔가 시책과 비슷한 특징을 막 언급을 했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그게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시책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과 연관해서 답변하라 이런 거는 시책 관련 문제겠지만 이 지문과 문제가 답변이 관련이 크게 없는 경우에는 시책을 의도하고 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꼭 답변에 시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문제를 내고 싶으면 대놓고 얘기했겠죠. 어떤 시책과 연계해서 답변하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교육청의 특색이라기보다는 전체 교육의 흐름으로 출제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책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교학점제, 그리고 이제 교육 회복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물론 시책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게 모든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즉, 그 지역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교육의 흐름이라는 거죠. 물론 문제에서 이런 교육 회복에 대한 막 일반적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떠한 교육청의 관점에서 어떠한 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정책이 있으면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시책 문제지만 그냥 문제도 시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일반적인 해결책을 물었다라고 하면 시책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한번 지역별로 시책 문제가 과연 얼마나 출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가 유명하죠. 그래서 강원도를 보면은 2016년부터 이제 강원도가 따로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이제 교과 문제만 좀 기준을 했습니다. 비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이 방식대로 그냥 직접 세보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27문제 중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되는 시책 문제가 6문제입니다. 꽤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모아봤는데 보세요. 강원도교육청 어떤 측면에서 뭘 얘기하시오. 강원도 혁신학교의 추진 과제를 얘기하시오. 강원도교육청이 이러한 정책을 4가지 얘기하시오. 다 느낌이 어떤가요? 강원도교육청의 시책을 모르면 풀 수 있을까요? 전혀 못 풉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교육청 시책 문제의 특징이에요. 시책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을 모르면 답변이 어려운 문제가 전부 다입니다. 6문제 다. 그래서 강원도가 시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책을 모르면 답변을 할 수 없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책을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죠. 강원도를 지원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최근 2022년도는 시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올해 기출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시책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시책의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2022년 한 해만 직접적으로 안 물어봤던 건지. 물론 간접적으로는 어떻게든 다 엮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저는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2023년도 안 나왔다? 이러면은 시책의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그런 기출을 봤을 때는 시책을 매우 꼼꼼하게 봐야 되는 지역입니다. 자, 대구를 볼게요. 대구는 평가원 지역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이제 대구 자체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6문제 중에서 근데 4문제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4문제를 봤을 때는 딱 보시면은 대구 미래 교육 역량 정책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문화 학업 격차는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거 해결 방안을 대구 교육 정책으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책을 모르면 답변이 어려운 문제가 전부 다였습니다. 4문제가 나왔지만 강원보다는 비중이 좀 적지만 시책을 모르면 답변을 할 수 없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도 역시 시책을 매우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도 2022년도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대구는 이제 인문소양 문제 있죠? 논어맹자 뭐 그런 걸로 문제를 출제했던 거 이제 그 문제가 이번 2023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 스타일의 변화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는 좀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시책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세종 같은 경우에 볼게요. 여기도 2016년부터 교과만 30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시책 관련 문제가 3문제였습니다. 비중이 생각보다 적죠. 30문제 중에 3문제가 글쎄요, 엄청 많은 비중은 아니죠. 그래서 나온 해가 있고 안 나온 해가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근데 나온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세종시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 이거는 세종시 미래형 교육과정을 모르면 풀 수가 없죠. 자, 2019년 문제도 그렇고요, 2018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전부 다 즉답형에서 시책을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아까 강원 있죠? 강원도 다 즉답형에서 시책을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좀 유의미하죠. 그래서 시책이 그냥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는 거죠. 이걸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즉답형에서 내니까요. 어쨌든 세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3문제 다 시책을 모르면 답변이 어렵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수가 좀 적죠. 확실히 강원보다는. 2022년도 안 나왔고요. 자, 서울을 볼게요. 자, 7년 중에서 28문제입니다. 교과. 여기서 시책 관련 문제 세종과 마찬가지로 3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2020년도에 서울 인성교육 시책 시행 계획에 근거해서 어떤 표가 제시되었는데 그 인성교육을 막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인성교육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 시책 몰라도 풀 수 있는 겁니다. 몰라도 딱 봐도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자, 그리고 2019년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육청의 정의로운 차등의 필요성, 이거는 시책을 모르면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정의로운 차등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 자, 2016년도도요, 교복 입은 시민과 관련된 학생 자치 활동의 필요성인데, 이게 핵심은 아니었고요.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학생 자치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교복 입은 시민은 그냥 민주시민교육을 서울교육청 방식으로 쓰고 있는 용어일 뿐이에요. 네, 민주시민교육의 방안, 이야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 3문제 다 시책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강원도랑 느낌이 확 다르죠. 대구랑도 다르고요. 그렇지만 이 정의로운 차등은 좀 서울에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시책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넣어봤자 한 문제입니다. 네. 자, 경기가 좀 더합니다. 자, 30문제 중에서 시책 관련 문제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교과 기출 쭉 풀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시책을 안 물어봅니다. 근데 그 한 문제도 보세요. 경기도 정책인 행복한 학교는 어떠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정의를 줍니다. 그리고 행복한 학교가 뭐 크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역량을 체득하는, 그렇죠? 여기 다 설명 줬으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학급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이거는 시책을 몰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시책을 모르면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 유의미하죠. 지금 여러분 제가 시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 비중을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경기도 시책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 시책이 중요한 건 강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 그리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격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종이 중요하다. 여기서도 격차가 좀 있고, 서울 그리고 경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엄청난 격차 속에서 평가원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 총 공부 시간 중에서 시책에 투자할 시간이 강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이 순서대로 점점 비중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공부 시간 중에서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거의 모든 문제에 시책을 연계시킨다, 이거 시책 관련된 문제다라고 다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시책이 물론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모든 문제를 이거 시책에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다 엮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를 아예 출제를 할 때 시책 이거 아냐 모르냐 물어봐야겠다 라고 시책을 직접적으로 의도하고 낸 문제는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강원도 물론 6개가 나왔지만 30개 중에 6개요?
그럼 나머지 24개잖아요. 24개 대 6개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래도 일반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강원도, 물론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일반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시책 공부의 비중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강원, 대구는 역시 시책을 모르면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책을 다 봐야 됩니다. 꾸준히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세종의 몇 문제를 제외하고, 그리고 서울, 경기는 대부분 시책을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답변이 아마 좀 괜찮은 답변이었다면 충분히 고득점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시책을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한 문제가 있죠. 강원, 대구는 일부 있었죠.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답변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여러분 준비 방향을, 이거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강원에서도 6개, 24개 정도의 비율입니다. 뭐 경기도는 더 심하죠. 1개, 29개. 그럼 당연히 이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시책이 너무 중요해, 시책이 중요해 이래서 일반적인 그런 답변 있죠? 일반적인 그 기출이 되었던 것 위주로 일반적인 답변을 연습하는 시간보다 시책이 더 많다 이러면은 공부 방향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그겁니다. 시책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기출문제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맞는지를. 그래서 이제 대충 비중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시책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시책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초반에요. 왜냐? 기본 방향을 파악하기가 좋아요. 물론 일반적인 면접책도 이 부분이 요즘에 중요하다라는 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시책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요즘 교육의 방향이죠.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특히 강조하는 방향. 사실 2개 이상의 지역의 시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의 흐름은 다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다 다를 수가 없죠. 이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 다 비슷한데 용어가 조금씩 다르고 그냥 뭐 비중이 조금씩 다른 그 정도입니다. 사실 뭐 당연히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뭐 생태환경교육 이거는 뭐 모든 교육에서 다 강조를 하니까 모든 시책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하는지 이런 기본 방향을 파악하기가 매우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설정하기가 매우 좋아요. 이게 진짜 구체적인 시책이 아니고 이제 약간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시책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보다도 이런 좋은 키워드들이 다 있죠. 미래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 공동체, 뭐 안전, 요런 게 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미래교육이란 키워드. 그래서 우리 저번 영상에서 뭐 요즘 트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그런 토픽이 미래교육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미래교육은 2023년도에도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방향 있죠. 네, 에듀테크 계속 나오죠. 네, 이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에듀테크, 미래형 교육, 교수학습, 미래교육, 이런 학생주도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물론 전국에서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방향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핵심 방향이나 키워드를 알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기출문제 풀다가도 그래 나는 이걸 미래교육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미래교육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면 이거 중요하겠다. 좀 꼼꼼하게 풀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게 시책이 이런 기본 방향을 잡기가 좋습니다. 네. 물론 일반적인 면접책에서도 강조가 되는 사항일 테지만요. 그래서 모든 지역 공통입니다. 모든 지역 공통으로 이 기본 방향이랑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책을 한번 보는 것은 추천해 드립니다. 키워드 따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강원, 대구는 꾸준히 시책을 챙겨서 보시고요. 그렇지만 밑에서 얘기하셨겠지만 체계를 갖춰서 여러분이 기출 체계로 루이스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유형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유형 체계를 잡으시면서 이 시책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식의 여러분의 체계적인 학습 방법은 필요합니다. 밑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세종,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문제는 시책을 분명히 조금씩 연계를 시키면은 답변이 풍부해지는 건 맞아요. 이제 그거를 위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기출을 주제별로 풀면서 일반적인 답안 먼저 정리하세요. 이거부터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답안이라는 것은 꼭 그 지역교육청만의 시책을 활용한 답변을 연습하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답안으로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이 할 거 많다 보니까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시책을 먼저 보다가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답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죠, 사실. 근데 그러면 이거부터 일단 해놓고 봐야죠. 이거부터 해놓고 그런 다음에 시책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서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로 일반적인 답안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요런 주제에는 요런 답변이 맞겠구나.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그래, 요런 답변이 좋겠구나. 라는 일반적인 답안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겁니다. 요런 주제는 요렇게, 그리고 요런 주제는 요런 일반적인 답안이 좋겠어. 이런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모든 주제가요. 웬만한 그 기출 되었던 그런 주제 위주로 미래교육이다, 보통 면접책에서 챕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문화 교육이다, 학급 운영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여러분이 일반적인 답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체계가 잡혔어요, 나름대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루이스 책의 목차 체계를 소개해 드렸었죠. 그 목차 체계처럼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이제 그 면접 주제들에 대한 체계가 잡혔어요. 이제 그럴 때 시책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시책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 이 시책에 여기 미래교육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시책 보다 보니까 또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게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시책 아이디어를 이렇게 추가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답변으로 여러분이 먼저 검은 색깔 체계를 잡아놓은 다음에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일단 다문화 교육 나왔을 때 내가 일반적인 답변을 일단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시책을 보면서 그래, 다문화 이쪽 시책 여기다가 추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답안에 추가를 해 놓으면 만약에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나 일반적인 거 2개, 시책 하나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나중에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보통 요 시기가 언제쯤이냐? 여러분, 이 일반적인 답안을 준비하는 것도 1차 발표 전까지 웬만큼 나올 수 있는 주제를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정리만 한다고 끝이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죠? 근데 이 작업을 해야 여러분이 일단 2차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여러분 시책 다 깨고 있으면은 실전 문제에서 시책 문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많아봤자 지금 막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거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만 되어 있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시험 망하는 거예요. 2차 시험에서. 그렇지만 아까 문제 보셨잖아요. 이것만 완벽해, 일반적인 답변만 완벽해도 웬만큼 풀립니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해야죠, 사실.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이 1차 발표 전까지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인 답변으로 웬만한 그런 기출 문제들은 답변을 할 수 있게. 그런 다음에 1차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책을 발췌독하면서 이런 걸 추가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틀을 잡아 놓으면 이제 시책을 뭘 봐야 할지, 그리고 뭐를 넘어갈지, 이런 눈이 생겨요. 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답안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했죠.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시책도 추가를 했죠. 그 시책을 볼 때 우리가 아까 그 시책에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거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답안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시책에서 우리가 따와가지고 추가 답안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나 발췌했던 거 말고 그 외의 부분 있죠. 그 외의 부분에서 혹시나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확률이 좀 낮지만.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 작업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답안이랑 그 주제에 관련된
시책 답안 추가하는 것까지요.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시책을 챙겨서 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머지는 혹시나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몇 문제 안 되긴 했지만 시책을 모르면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비중은 적지만요. 그리고 경기 서울은 나머지 시책, 이 남은 부분 있죠? 남은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나는 일반적인 답변과 그리고 시책을 활용한 답변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그리고 이거를 말로까지 나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준비했어. 그런데도 시간이 남았어. 그럴 때 그 시책 중에서 아직 안 읽었던 부분 있죠? 발췌하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네,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세요. 왜냐? 대부분의 문제가 일반적인 답안으로도 해결이 가능했고 거기다가 이제 시책을 어느 정도 녹여서 만드는 답변까지 준비를 했다면 사실 거의 99% 완벽한 상태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시간이 남았을 때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평가원 지역도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얼마, 1, 2년 전만 해도 평가원은 절대 시책을 거의 안 보는 분위기였는데, 하도 시책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평가원 지역에서도 시책을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봐야 하나? 우선은 1차 발표 이전엔 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소신 발언입니다. 제가 기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 평가원 문제 자체가 어느 지역의 시책을 의도하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채점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죠. 즉 일반적인 답변으로도 즉 시책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만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표 이전부터 이거를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도 비슷합니다. 1차 발표 이후에 나는 주제별로 답안이 충분히 연습이 되었어. 그래서 뭔가 좀 더 하고 싶어. 어느 정도 완벽해졌어. 근데 더 완벽해지고 싶어. 그리고 여유도 있어. 그럴 때만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작업 있죠? 두 번째 작업.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나의 답변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책에서 그 주제랑 관련된 걸 발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용도로만 시책을 발췌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의무는 아니죠. 이게 만약에 연습이 안 됐으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나오면 하시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시책과 지역 연계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책은 그 교육청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역 연계는 여러분이 지원한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을교육 공동체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책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챙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해결책이 있겠고요. 시책에서 제시된 그런 다문화 교육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 특히 여러분이 지원한 지역 내에서 다문화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연계 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책이랑 관련 없이 여러분이 꼭 어떤 지역이나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 아까 공통이 있죠? 공통은 평가원도 해당은 됩니다. 1차 발표 이후에 그 교육청의 큰 방향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너무 세세하게 보시진 마시고요. 자, 여태까지 혹시 잘 구체적으로 안 그려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기초학력 부진학생, 핵심 주제 중에 하나죠. 정말 2023년에도 계속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오늘 학교에서 회의했던 그 내용을 한번 공유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그런 이제 9등급,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오는 그런 교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C 절대평가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과목들이 있고, 패스페일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기초교과라고 하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런 과목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가 100이다. 한 학기 성적이. 그래서 이게 지필평가가 60이고, 수행평가가 40이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100%로 보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40%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이수 처리합니다. 실제로.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도 아니고 정말 미이수 처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 고교학점제 취지처럼
이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이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이수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40% 이상이 되도록. 그만큼 이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그런 중요도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이런 상황도 문제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전공별로 이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그 과목에 대한 미이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도움을 줘서 어떻게 이수시킬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자꾸 이야기하냐고 저는 영상이 길어집니다. 역시 오늘도 길어졌죠. 그렇지만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챙겨가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중요한 걸로 여러분 예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주제를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발견을 하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이제 루이스 기출분석집을 가지고 왔는데 기초학력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구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대놓고. 그리고 평가원 비교과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이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정리를 하시겠죠. 특히나 기초학력 부족을 여기서 보시면은 학교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정이나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기출문제가 좋은 게 나는 그럼 기초학력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을 제시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라 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다양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지원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면접책의 샘플 답안을 활용하셔도 되고, 원래 모방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범 답안 외에도 면접책의 이론 파트 있죠? 이론 파트에서 여러분이 이 방법 괜찮겠다 라는 것들을 골라서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잘 말할 수 있고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풀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책이나 아니면 여러분 생각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정말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아이디어 맞죠? 일반적인 아이디어. 시책 말고요.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부족 학생 학습지에다가 내가 보조 설명을 어떻게 붙이겠다. 구체적으로 해놔야겠죠. 그 대신 방과후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방과후 수업 그냥 진행해야겠다 말고 멘토메티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방법도 좋지만 충분히 트렌드를 활용한 답변도 같이 준비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에듀테크라든지 인공지능 활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초학력이랑 충분히 엮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놓고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중요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내 전공에서만 할 수 있는 전공 연계 방안 이런 것도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느 지역의 시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것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이거부터 일단 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푸시면서 기출을 확장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일단 일반적인 답안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 주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주제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아이디어로 답변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가능한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면 더 좋고요. 그런 다음에 웬만한 주제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시책을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거 2022년 거 그냥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쭉 보다 보면은 이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보시면서 2022년도에 이런 걸 강조했구나 보시면은 두드림학교 이런 거 있습니다. 온배움 교사 이런 거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시책에는 딱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이게 두드림학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온배움 교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당연히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따로 구체성은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강조드렸던 거 있죠? 이제 시책 연계 방안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지역 연계 방안도 같이 해놓으면 좋습니다. 시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제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여러분 지원한 지역 있죠? 이제 지역 플러스 그 주제를 이제 검색을 하면 뉴스 기사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블로그, 교육 블로그 같은데 좀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례들도 여러분이 적용을 해놔서 내가 지원한 지역에서 이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시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마을교육 공동체 파트를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답안으로 틀이나 체계를 먼저 잡은 이후에 시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 시책 추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사항이라고 해도 약간 유의사항, 네, 유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그렇단 말씀입니다. 이제 기출을 먼저 중심으로 기본을 어느 정도 쌓고, 이렇게 기출이 보통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시책을 보셔야 이제 어느 맥락에서 나온 시책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스킵해야 될지 이것도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루이스 책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제별로 체계가 잡혀 있죠. 네, 그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시책을 보시면은 그 체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책을 추가하는 식으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 여러분이 일반적인 내용 시책을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시책을 보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 말씀드렸듯이 시책은 대부분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이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내가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놔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이 어디 갔지? 그리고 3번 생각났어요. 시책에서 좋은 문구들 있죠. 좀 약간 참교사 느낌 나는 그런 문구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챙겨 놓으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 지역만의 뭐 교복 입은 시민이라든지 같은 그런 교육적인 흐름이라도 그 교육청만의 표현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챙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문구를 챙기는 게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음껏 펼치는 뭐 교육, 그리고 학생의 고유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겠다. 그리고 이걸 당당히 펼치도록 만들겠다. 이런 거 있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경기도에 그거 생각나네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장을 책임지는 그런 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인으로 키우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죠. 지역인으로 키우겠다. 이런 문구들은 특히나 그 교육청에서 자주 쓰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런 참교사 느낌 나는 것과 이제 그 지역 교육청에서 쓰는 그런 문구들,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놔서 답변에 조금씩 녹여내면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놔야 입에 붙겠죠? 네, 그리고 시책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 경우에 억지로 시책만 연결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책에 과몰입러가 되면요. 이 문제는 그렇게 시책을 엮을 필요가 없는데도 시책에서 굳이 찾아가지고 억지로 연결 짓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도 잉?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굳이 저 시책을 연결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까 같이 자연스럽게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 그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건 괜찮은데 굳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까지 억지로 시책을 다 연결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감독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저걸 연결해야 되나? 이런 건 스터디원들이 같이 봐주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굳이 저 시책을, 그러니까 시책을 연결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 시책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사항으로 시책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현장에서도 저걸 잘 활용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냥 답변만을 위한 억지로 나 시책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억지로 연결하는 것은 티가 난다는 거죠. 이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역시 시책 문제보다는 일반적인 문제가 더 많으니까 비중은 이게 조금 더 공부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
그래서 기본이 더 중요하다. 일단은 일반적인 아이디어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해결하는 답변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책을 추가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시책이 출제된 비중을 보고 내가 어디까지 시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공부 비중을 잘 설정하자라는 겁니다.